정말 답답해 막막해나 너의 마음속에 넉넉해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교육부계 김건우입니다. 사실 유튜브도 이제 시작한 지가 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함께학교 유튜브 채널도 잘 나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. 구독자분들께도 좀 같이 축하를 받고 싶은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. 전국에 있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기관, 그다음 공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96개의 이제 우수행정 사례가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. 이게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팀, 그리고 함께학교 TF팀, 그다음 교육부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노력했고,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, 또 교사지원단분들, 학부모운영지원단분들 모두 다 정말 열심히 이 운영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대상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콘텐츠 답답해요 2탄입니다. 이건 전 좀 재밌게 봤어요. 계속되는 연휴로 아이들이 너무 들떠있다. 아이들을 좀 차분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? 학부모님이 쓰셨습니다. 내용을 보면 5월 달에 나왔던 글인데, 어린이날, 대체휴업일, 석가탄신일. 그러니까 5월이 사실 쉬는 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. 조금 이제 차분해져야 할 텐데 좋은 활동이나 아이들에게 추천해줄 영상이 있나요? 라는 글이었어요. 여기 보면은 교원 학부모님들이 두루두루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, 이분은 그래 우리 아이들은 참 건강해라고 웃으며 넘기려고 애를 쓴다고 하십니다. 이런 얘기도 있고, 교원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. 차분해지게 하려고 하면 에너지만 쌓이고 결국 터져 나간대요. 들떠 보여도 오히려 어릴 때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. 대부분은 독려해주자는 분위기예요. 에너지를 막으려고 하잖아요. 제 생각에도 막으려고 하면 다른 데로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. 차분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. 오히려 밝아서 보기 좋다. 만약에 또 차분하게 같이 할 만한 게 있다면 볼까요? 한번 써주신 것 중에 팁이 있었던 것 같은데, 보드게임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. 보드게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보드게임. 또 영화도 약간 신나는 영화를 보자고 해요. 물론 그 시간을 내내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시긴 하셨어요. 디지털 중독 이슈가 아주 학부모님들 골칫덩인 것 같은데, 어쨌든 보드게임 좋은 것 같아요. 보드게임이랑 관련해서 혹시 댓글에 추천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부모랑 아이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, 혹시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, 괜찮은 거 아이디어 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. 보드게임. 이거 좀 슬펐어요. 선생님께 인사도 안 하는 학생들을 보며예요. 학부모님이 써주셨는데, 오랜만에 중2 큰 녀석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셨답니다.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며 목례도 아니고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한대요, 선생님이. 어쩜 아이들이 하나같이 선생님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교실을 향하여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엊그제가 스승의 날이라는 것도 무색할 만큼 말이죠. 참 씁쓸한 아침이었습니다. 이게 참, 이 조회수도 꽤 나왔거든요. 이 글이 참 슬픈데 선생님이 써주셨어요. 선생님은 허리 숙여 인사하고 학생은 그냥 지나가는 아침 풍경, 참 보기 민망한 장면이었겠고, 아직은 미성숙한 학생들이니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학교 가정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사제지간이건 친구간이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호감이 가고, 사람 간에 정이 쌓이는 걸 아직은 잘 모를 나이니까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선생님처럼 솔선수범하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참 따뜻해지는 글이었습니다, 개인적으로는. 이거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, 이거 학생 입장이에요. 이 학생의 분노가 느껴지는 글이에요. 학교 옷 갈아입으러 다니나요? 예요. 저희 학교는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막는 학교입니다. 이런 학교들 있죠. 화요일에는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가 가능합니다. 저희 반 기준으로 체육복을 입어야 하는 날이 3일이나 되는데, 화요일만 빼면 체육복을 들고 와서 갈아입고 집 갈 때 다시 교복으로 입어야 되는 매우 큰 불편성이 있습니다. 그런데도 학교 선생님들은 교복이라는 틀에 너무나 큰 것들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교복을 안 입으면 공부를 안 한다든지 등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공감도 가요, 한편으로는. 교복이 사실 되게 참 복잡한 이슈입니다. 복잡한 이슈라 좀 더 가볼게요. 저희 학교는 공학이며 체육복 등교를 선생님께 말해봐도 저희 학교 규칙이라고 바뀌어지질 않습니다. 유유예요. 교원분은 이 부분이 인권이냐 학교 생활 규정이냐 등으로 참 어렵다,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. 참
어렵죠. 학부모 의견을 먼저 볼게요. 저는 학교 마크가 있는 옷은 학교 등하교 시 어떤 것을 입던 전부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날씨도 더운데 등하교하면서 불편한 옷을 입을 이유가 있을까요? 제 개인적인 생각도 체육복에 학교 로고가 있다면, 없으면은 저는 반대예요. 왜냐면 비슷한 체육복이 너무 많거든요. 진짜 어느 업체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다 비슷해요. 그치만 학교 로고가 있다면 학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는. 물론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이들이 그냥 입고 다니질 않아요. 리폼을 해요.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도 규제를 가하는 것도 있어요. 교복은 규정이 있다 보니까 너무 짧으면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되는데, 체육복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학생 입장에선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솔루션은 일단 학생회를 통해서 의견이 모여야 돼요. 근데 그 의견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돼요. 체육복 리폼을 금지하고,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학교가 그래야 타협이 돼요. 그래서 뭐 리폼 금지, 체육이 없는 날은 체육복 등교하지 않기, 이건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, 학생회 단위에서 의견이 모이면 학교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무시를 못해요. 지금 학교생활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다,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. 네,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이 답답해요 게시판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순기능 위주로 운영이 많이 되다가 약간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약간 표현이 좀 세지기 시작했어요. 몇몇 분들이 이제 좀 항의성으로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게 있냐면, 답답해요는 없애는 게 어떨까요? 라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.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게시판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여기 있는 여러 선생님,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. 함께 학교의 원래 긍정적 취지를 생각하며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. 되게 중요한 취지를 잘 짚어주셨는데,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순기능 같거든요. 교육 3주체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. 학부모는 교원을 신뢰해서 우리 아이를 맘 편히 맡길 수 있어야 하고요. 교원은 학부모랑 학생을 중요한 교육적 파트너로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학생은 마찬가지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선생님과 학부모한테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. 이 충돌이 사실 이 사이트 안에서 해소가 되면 교육청까지 가지 않아요. 또는 교육부까지 가지 않습니다. 또는 국민신문고에 가지 않아요.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고, 교육 3주체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.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교육 3주체가 행복한 세상. 일부 마음 상하게 하는 글들이 있다. 또는 인신공격성 멘트나 뒷담화 수준의 내용 등이 비상식적인 글들이 있다. 다만 이 글들은 신고하기 기능 등으로 게시판이 자정 능력을 갖추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건설적인 제안을 주셨는데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가 보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. 학부모든 교원이든 교육부 공무원들도 이거 보거든요. 봐가지고 여기서 정책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걸 좀 감안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. 벌써 회원이 지금요, 오늘 기준으로 65,000이 넘었거든요.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일평균 방문자 수가 10,000명이 꾸준히 넘어요, 주말에도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일단은 답답해요 2편을 이렇게 한번 이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선생님도 마음껏 쓰셔도 돼요. 젊은 교원으로서 좀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런 걸 막 쓰셔도 되니까, 이게 여기서 그냥 읽고 땡이 아니에요. 이런 것도 읽고 나면 제가 소관부서에 말씀을 드려요. 이런 이슈들이 있다더라 요새. 이런 거 아마 이제 정책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조금 참고는 해주셨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꼭 여기에 답답해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, 이 답답해요 게시판을 들어오면 그 옆에 있는 전문가 상담이 있어요. 지금 무료입니다. 전문가 상담 무료고, 여기 있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다 보통 내기들이 아니세요. 되게 어렵게 모셨거든요.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, 학생도 쓸 수 있고 교원도 쓸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며, 교육 3주체가 신뢰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교육부계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잊지 마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